네, 안녕하세요. 한국 저순족 동포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아픔을 나누면 절반, 기쁨을 나누면 두 배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이겨서 더 큰 행복을 만끽하고자 저순족 돌봄센터 방송 운영위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는 일제 폐망 후에 어쩌다가 우리 중국적인 우리 동포들이 그냥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6.25 전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적대 관계로 체제가 완전히 반대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류를 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개혁 개방과 80년대 초 한국의 경제 번영과 어울려지면서 지구촌 상대로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그리고 중국 저순족 사회와 민간 교류로 현재까지 거의 한 40년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저순족 사회의 경제 번영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정부의 친인척 방문 초청, 산업연수원, 방문 취업, 재외동포 등과 같은 출입국법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순족 사회가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를 만들어가며 정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저순족 사회가 다들 공감하며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한국 국민들이 회피하는 일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저순족들이 이 체제와 문화가 다른 이 한국에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과 부딪히며 사회 갈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한국의 그 체류 문제, 비자, 여권 문제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 진행자 하주현입니다. 네, 제 옆에 두 분 게스트를 모시는데요. 자아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생활 11년차 이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활 10년차 박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규호 씨와 박철 씨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오늘 얘기했던 며칠 전에 그 출입국 외국인 청에서 말한 7월 1일부터 외국인 그 등록 연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면은 그 제외한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제외한 게 어느 비자가 제외되고 그 외에는 모두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간단하게 우리 이규호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나도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외국인 등록부터 연장 문제에 대해서 영주권 F5 그리고 F2-4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체류 비자 그리고 G1-6 난민 신청자 체류 비자 제외하고는 기타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H2든가 F2든가 이제 F4든가 이런 체류 비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연장할 때 여권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에 따라 기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권이 만약에 체류 기간이 짧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권이 만약에 기간이 짧다 그러면 체류 기간도 그만큼만 딱 연장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 말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 신청을 갔는데 H2 같은 비자, 체류 비자는 연장을 한 번에 하면 2년씩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권을 보자 그래가 여권을 보니까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출입국 공무원이 저보고 12월까지만 해줄 수 없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네. 그리고 그때 가서 당신이 이제 여권을 연장해오면 다시 연장해주겠다. 네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굉장히 이것이 예전에 해왔던 그 시행령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준비 없어서 심각하네. 굉장히 충격받고 또 다시 이제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연장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취직 생활에서 내가 또 쉽게 말하면 병가를 내든 청가를 내든 뭐 해서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내 일터에서 또 사장도 기분도 안 좋을 거고 네네.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그럼 어떤 기준이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냥 등록증 연장해주는 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요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시간 내에 가서 연장하라고. 그런데 등록증에는 2년 정도, 저는 F 보호비자니까 네. 2년 정도는 연장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시행령에 따라서는 지금 여권 기간만 그만큼만 연장한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연장을 여권의 그 날짜에 만기 날짜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기간을 비자를 기준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이게 체류 비자에 따라 체류 비자에 따라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주시는 우리 네네. 동포 취업 비자든가 네. 제 동포 비자 그 기한에 따라 줬지 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기준을 안 봤거든요. 그냥 참고로만 봤다 뿐이죠. 아,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번에는, 바뀐 거는 아니, 이제 그게 아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동포 사회에서 뭐 일하다 보면 뭐 여권에 대해서 특히 시행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는 법은 알지만 시행령이 뭔지 이 시행령이라 그러면 행정부에서 내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굉장히 홍보 시간이 짧아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습득이 몰라서 굉장히 많은 실수가 이제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행령으로 이제 사회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여권 정보 변경 신고를 위반해가지고 위반한 건수는 총 8,700여 건이 되는데요. 과태료가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부에서 이런 문제도 개선하고 뭐 관리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전족 사회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큰 것 같아요. 하나는 1년에 잘못하면 연장을 2번 갈 수 있거든요. 만약 8개월 남았는데 또 연장 한번 하고 8개월 후에 또 다시 여권 연장하면서 또 다시 연장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갑자기 예약건이 몰려들면 원래 또 중국 대사관에 효율이 좀 늦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몰려들면 또 그 예약 시간도 길어지고 또 많은 차질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타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렇죠. 이 비대면 대면 이런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영사관에 가서라도 요즘에 영사관의 여권 비자도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진행이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도 뭐 빨리 진행이 안 된다 알거든요. 뭐 여권 신청하려면 인터넷으로도 사전 예약 아니면 저 행정사무실이든가 여행사 가서 대리 업무를 부탁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예약도 6개월, 7개월씩 걸린다 그러거든요. 참, 요번에 이제 시행되는 이 외국인 등록증 연장에 대해서 그거는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비자도 문제가 크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권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권이 짧으면은 그만큼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중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또 연장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는 그렇죠. 현상이. 업무가 막 몰리게 되죠. 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행령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동포로서 한번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이거 뭐 시행령이 이렇게 갑자기 네. 홍보 시간이 짧아서 네. 이 한국에 와 있는 동포 사회만 해도 거의 뭐 7, 80만 명이나 되는데 그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분들이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5, 60만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생활하고 정책 생활하거든요. 그럼 5, 60만 가지고 그 1%만 해도요. 그것이 진짜 5,000명씩이나 되는데 그럼 5,000명이어서 그것도 1%하다가 그러면 500명 그 10%하면 500명이야. 그럼 500명 동시에 중국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했다 합시다. 그럼 제 기한에 그 여권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대사관에서도 여권 발급하는데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량이. 문제네, 큰 문제네. 그러면 또 무슨 그걸 다 불법 체류도 안 하려고 비행기 타고 중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적 양비, 시간적 양비, 많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이제 여권 만기가 얼마 정도가 돼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권 재발을 받으려면 네. 여권을 뭐 잃었던가, 네. 아니면 여권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네. 그러면 이제 재발급 신청할 조건 되거든요. 아. 8개월 남았던가 10개월 남으면 그 접수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어들이 만약에 그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될까? 그 방법 없나요? 그렇지 않을. 이를 버렸다 할지언정 네. 일단 그래도 빨리 안 나오나요? 대사관에서 업무량이 하루에 여권 만드는 양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도 문제. 불법이긴 한데 네. 뭐,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기된다고 하면 만기된 그 기간이 중동포들이 자기 여권이 만기됐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많죠 그런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여권 만료에 대해 신경 안 쓰는 분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 지금은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 알람 같은 걸 만들어 놓던가 만료일 전 한 6개월 전부터 네. 알람을 만들어 놔서 그걸 인식하게끔 해놓던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제가 스스로가 주위 네. 사람들한테 네. 지인이든가 가족 친척에 빨리 알려줘야 돼요. 네. 네, 맞아요. 아니면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만기가 되고 하면 뭐 중국을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뭐 하게 되면 불법 체류 현상이 나타나고 하면 또 이제 완전 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다니 뭐 어떻다니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도 많이 우리가 차별받는다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 것보다 홍보 시간도 좀 주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7월 1일 몇 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직 모르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급한 거 제가 좀 네. 끊을게요. 네. 시급한 거. 그러면 우리가 중동포들한테 네.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어떻게 좀 구체적인 방법 없나요? 여러 단체를 걸치거나 아니면 이건 실제로 말하면 다 여권 꺼내서 보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네, 그 캠페인? 그 여권 보기 여권 보기 캠페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있는데 실제는 이거는 정부의 일이고 네.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예. 한국 정부는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뭐 해줄 거는 없잖아. 그냥 근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너무 급하다 이런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캠페인 한다고 이렇게 큰 효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주변에 몇몇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인원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이런 조직이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 우리 즉 동포분들의 그 불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나타날 건지. 그럴 수 있죠. 일 못하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취업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여기서 체류를 못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러면 네. 경제적인 손실이 또 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질 수가 있죠. 네. 참 이 해결책이 지금 우리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자그마한 지혜라도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우리 동포들한테 이 문제를 빨리 전파하면서 알릴 수 있는 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해결책이 혹시 그 아이디어 이런 거 없으세요? 그래요. 저도 그래서 뭐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선족 돌봄센터라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어요. 네. 뭐 조직 단체를 지금 민간 단체를 지금 한창 지금 만들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그 단체의 취지가 이를 분명히 그 한국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위해서 네. 그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뭐 조직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저도 운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에 보니까 지금 우리 동포 단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단체장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대응책을 만들고 해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제안했으면 우리가 서로가 좋지 않겠냐. 응? 지금 그 돌봄센터를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앞으로 뭐 어떤 단체, 확실하게 어떤 쪽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 건지. 아직도 확실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지금 회원을 모집하고 네. 취지는 일단은 한국 정착 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 이런 정보, 네. 정보에 대한 분석, 우리의 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이제 도와주려고 네. 그리고 그 도와주려는 그런 지혜를 모으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포들한테는 확실히 좋은 정책, 좋은 단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기존에 있는 다른 단체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 단체는 그 이름 자체도 돌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단체보다도 네.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단체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그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출입국법이 시행령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인지하시고 거기에 노출되지 않게 저희 취업 활동이나 일반 생활에도 지장이 없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규호 씨.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 방송에 나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 방송 채널이 우리 특히 한국에 사시는 우리 조선족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네. 알려주신 동시에 또 정보도 분석도 해주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오늘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동포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였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한국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좋은 소식 하나하나씩 또 알려드리는 네. 그런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코로나 방역 잘 지키시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